심층술 본건의 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나와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인데요. 물의 중요성은 아마 전부 다들 직접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몸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물이? 70%. 딩동댕 맞습니다. 네. 성인은 70% 이상, 그리고 네. 아이들은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영양분, 노폐물 운반이 아니고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도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우리 몸 안에 산소나 영양분을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노폐물도 배설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직접 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물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질문, 우리 건강한 물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 네네. 많은 영양을 포지션을 차지하는 물을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건강한 물은 어떤 건지. 건강한 물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세 가지요? 일단은 저희가 더러운 구정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깨끗한 물. 깨끗한 물. 네. 그리고 물 안에 용존 산소량,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 산소? H2O? 산소 O2. 아니,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는 척 그만해야 되겠네. 네네. 용존 산소량이 많은 산소. 물. 네. 세 번째 조건은요. 맞추시면. 저 잠깐만요.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요. 제가 네?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채팅이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저희랑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같이 이야기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티를 팍팍 내주시면 어디서 저희가 또 선물이 나갈지 몰라요. 지금 참여하시는 지금 130여 분은 네, 이제 출석 체크 그만하시고, 출석 체크 인정 안 돼요. 네, 지금부터는 저희랑 같이 소통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댓글 올라오는 거 보고 있어요. 답변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먹었어요. 어디부터 가면 되죠? 건강한 물에서 제가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한 물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용존 산소량이 많은 질문. 물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답이 올라오신 분이 계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봤는데요. 로남매 엄마님이랑 이정선님. 다시 한번. 로남매 엄마님이랑 그리고 이정선님이 정답을 쓰셨어요. 네. 그쵸. 벌써 미네랄. 네, 맞죠? 맞아요. 미네랄이 답인 거죠. 많은 분들이 미네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네랄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미네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돼요? 미네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 미네랄 뭔지 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미네랄이 뭔지 알다. 네. 미네랄 뭐예요? 그냥 계속 미네랄만 올라오고 있군요. 그쵸. 미네랄이 네. 그래서 로남미 엄마님이랑 이정선님에게는 우리 아이와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베이비워터 요 물 한 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저랑 다 똑같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는. 지금 검색하신 거 티납니다. 검색은 인정 안 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네, 그래서 뭐 하나 정보를 말씀드리면 2004년 유니세프의 세계 영양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900여 가지의 질병과 연관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900여 가지의 질병이 걸리고 돌연사까지 해?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에서 정말 깨끗한 집에 가서 집안 곳곳에 중금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카드뮴, 납, 크롬 엄청 몸에 안 좋은 중금속들이 많은 수치로 중금속이 나왔는데요. 이런 중금속들하고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금속이 미네랄이 중금속을 배출해 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미네랄이 없으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미네랄이 없는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면 여기 자리가 있네 이러고 쏙 들어간대요. 근데 만약에 내 몸속에 미네랄이 있으면 미네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중금속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네 라는 식으로 미네랄이 중금속을 배출해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미네랄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금속이 내 몸을 차지하기 전에 평소에 빨리 먹어놔서 몸을 채워놔야 되는 거네, 미네랄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네. 저희 산모님들한테 미네랄이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럼 혹시 미네랄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까 봤는데 그냥 보통 미네랄이라고 하면 좋은 거, 좋은 거, 그냥 몸에 좋은 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5대 영양소 배웠잖아요. 5대 그건 영양소. 아시죠?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타민 말고 무기질이 미네랄이에요. 그러면은 비타민이랑 무기질은 야채랑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비타민이랑 무기질이랑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요. 근데 미네랄,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은 우리가 꼭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비타민은 또 중요한 거는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에요. 근데 미네랄은 뼈, 그리고 머리카락, 피부, 손톱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보다는 무기질, 미네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미네랄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그 역할을 대신을 해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보통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지만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에너지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이 몸속에 충분하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고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베이비오트를 열심히 먹으면 살이 빠진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가 얘기하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면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굳이 물까지 미네랄이 있는 걸 먹어야 돼? 라고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답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는 사과 2알, 시금치 한 단에 있었던 미네랄을 지금 현재 미네랄을 많이 먹어주려면 사과 13알, 시금치 19단을 먹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라고 써져 있는 게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23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몸신이다에서 캡처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화면을 뭐 검증된 박사님이나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좀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그 야채나 과일에는 미네랄이 없고요. 그 미네랄이 없는 야채나 채소를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미네랄을 섭취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야채나 과일의 토양에나 미네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영양제를 먹지 않더라도 모든 미네랄을 섭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토양이 오염되고 산업도 가속화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야채와 과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력이 떨어진 뭐 이런 건가요? 지력이 떨어져서 미네랄이 떨어진 거죠. 미네랄이 아무튼 토양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 양은 총 뭐 한 190여 가지의 미네랄이 있는데 그 안에서 21가지는 꼭 필수적인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게 다 미네랄이에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이 칼륨, 칼슘, 나트륨 정도입니다. 미네랄 진짜 필요한데 섭취하기가 정말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알겠어요. 일단은 과일로 예전만큼 섭취가 쉽지 않고 채소도 섭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물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으면은 되나요? 보통 물에 대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얘기해도 되나? 땡땡트 같은 데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가장 저렴한 물을 구매를 해서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땡땡 그 고가의 퀄리티 있는 제품의 생수를 사서 드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만약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물 한 컵에 50원, 500원
2,000원짜리 물이 있다.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 우리 산모님들은 어떤 물을, 얼마짜리 물을 드시겠습니까? 에이, 꼴랑 물인데 50원짜리 먹어야죠. 50원? 물인데 깨끗하면 500원. 네. 2,000원. 2,000원, 2,000원. 500원. 보통 왠지 50원짜리는 좀 불안해서. 아, 그건 맞아요, 그거.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가운데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물속 안에 이렇게 중금속, 대장균, 미네랄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면 얼마짜리 드실 거예요? 잠깐만, 대장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가격을 보고 드시지 마시고, 이제 상표에 따라서 물을 사서 드실 때 뒤에 보면 미네랄 함량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아, 적혀 있어요? 네네. 미네랄 함량을 아. 보시고 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그 브랜드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미네랄 함량이 계속 유지가 잘 되는 건가요? 생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반수라 그래서 땅 사이에서 고여있는 물을 이렇게 네,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함량이 보통 수치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뭐 10에서 20, 아. 5에서 7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비가 많이 오면 음. 미네랄 함량이 옅어져요. 물이 묽어져서. 근데 비가 안 오면 미네랄 함량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미네랄 함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웃으세요? 지금 무라벨이라서 요즘 안 적혀 있대요. 아, 네, 그러시죠. 아, 지금.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함량을 확인해 보시고 드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무라벨은 이게 특수하게 나온 거고, 이게 붙어 있는 거 기준으로는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요즘에 네. 특별하게 무라벨,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무라벨이 나오는 거 맞는데, 이런 포인트를 찍어주신 센스는 대단하신 것 그러시네요.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것들이 수돗물이잖아요. 네.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없는 물이, 솔직히 없는 물도 있나요?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돗물은 미네랄이 있다. 있다. 네. 근데 얼마만큼 있느냐? 일단은 화면을 보고 한번